이제부터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건데, 시작 전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틀이라고 하는 게, 템플릿이라고 해놓은 게 중요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객체인 겁니다. 여기서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이 객체를 생성하려면 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틀 안에는 변수와 메서드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와 메서드도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추가해 주는 거지, 이 틀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변수랑 메서드가 없으면 그냥 비어 있는 틀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뭐냐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타이핑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을 콜에 링크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보세요. 문법의 기초라고 보면 되는데, 파이썬이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인 리스트를 설명할 때, 객체, 주체, 실체,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한 적 있죠.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OOP가 뭔지 설명 나와 있고요. OOP의 특징에는 캡슐화가 나와 있고, 추상화가 있고, 다용성이 있고,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오버로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 둘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서로 뭔지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객체란 사용자 정의 객체든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든 간에 정량적인 속성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 정량적인 속성의 예시로 변수 그리고 기능, 변수라기보다는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량적인 속성이 좀 다른 의미의 속성인데, 정량적인 성분이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는 게 객체였죠.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정량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게임 캐릭터, 얘도 해당할까요? 네, 해당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LO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챔피언이 있잖아요. 그 챔피언이 뭐냐면 그냥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 캐릭터를 조종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죠. 캐릭터의 스킬, 또는 궁극기, 그리고 이 캐릭터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게임 안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좀 돈 개념으로 이제 CS라고 있어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내가 이 캐릭터를 선택했을 때 이 돈은 캐릭터의 속성이 되는 거죠. 스킬은 기능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만 있다면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게임 캐릭터에서 좀 이 게임 캐릭터 말고 현실에 존재하는 거, 현실의 사물, 이거를 객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 아파트를 객체로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의 속성과 기능엔 뭐가 있죠? 그쵸? 층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복도식이 아닌지 이런 거 있고, 또 엘리베이터 가동, 이거는 기능이죠? 엘리베이터 가동하는 거. 이거 말고도 더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는 게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객체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정리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속성,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속성은 영어로 attribute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는 property라고도 하고요. 오르메시지에서 만약에 attribute, has no attribute 뭐 이렇게 나왔다.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오르메시지에서 조금 이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메서드라고 하고요. 그러면 게임 캐릭터로 다시 근데 이제 게임 캐릭터가 전사라고 해볼게요. 직업 계열이 전사인데 이 전사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그냥 체력, 공격력, 또 방어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전사의 기능으로는 방어하다, 공격하다, 회복하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전사의 속성과 기능을 한 폴더 안으로 묶어버리면 전사가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는 폴더라고 했으니까 전사 폴더 안에 속성으로는 체력, 공격력, 방어력이 있는 거고 기능으로는 방어하다, 공격하다, 회복하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폴더가 객체라고 했죠. 이 폴더의 이름을 제가 전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사 객체 하나 생성한 겁니다. 근데 안에가 비어있죠? 속성과 기능이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속성부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뭐 체력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체력은 몇인지 저장을 하기 위한
파일이니까 어색하지 않죠?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얘 체력은 뭐 2500이야 라고 저장해 놓으면 전사의 체력이 2500인 거죠. 체력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2500을 저장한 거랑 똑같죠? 진짜로 저장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공격력. 공격력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1200을 담고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어력. 얘는 방어력을 2500으로 쓰고 저장을 했어요. 이러면 전사라는 객체 안에 방어력, 공격력, 체력이라는 변수에다가 각각의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속성은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방어하다 텍스트 파일, 이게 맞을까요? 얘는 어미가 뭐뭐 하다로 끝나잖아요. 동사의 성격이죠. 네, 변수로 사용했던 텍스트 파일은 어때요? 명사적 특징이죠. 얘는 실행 파일이어야 됩니다. execute 뭐 실행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파일이죠. 급조해가지고 진짜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은 전부 다 확장자 이름이 exe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다, 회복하다도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를 코드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 전사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틀을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만들 폴더의 이름, person이라고 할게요.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메서드를 바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또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들 때처럼 하면 돼요. 함수 만들 때처럼. hello라는 메서드를 정의할 겁니다. 타이핑하지 말고 보세요. 자, 그러면 사람 클래스로 만든 사람 객체는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이 틀 그대로 만드니까
그러면 사람 객체한테 헬로라는 메서드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실행시키기 전에 규칙입니다, 이거.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셀프.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지금으로서는 메서드가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메서드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겠지 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헬로라는 함수, 그러니까 메서드를 정의해 놨는데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예요. 함수와 메서드. 그러니까 비슷한데 함수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메서드가 된다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사용할 주체가. 그 객체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들 때는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소괄호 그러면 객체 하나 생성한 겁니다. 이게 객체예요. 그리고 이 객체의 내부는 이 클래스 내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메모리에서 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램에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힙이라는 영역에 할당을 받습니다. 공간을. 근데 얘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또 다른 스택 지역이 있습니다. 스택 지역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변수를 하나 할당받고 이 변수한테 힙 영역에 있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 행위. 이거 이해되시나요? 변수가 하나 있고 객체가 있죠? 펄슨 객체가 있어요. 근데 객체는 만들어질 때 리모컨이 하나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 안에 넣어주면 변수랑 객체가 연결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그림이 이 한 줄이에요. 이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변수에 들어간다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a는 10이라고 할 거고 a의 값을 출력하려면 하면 10이 나오죠. 자, 근데 이거 정수인데 만약에 문장이라고 한다면 인트로 한번 감싸주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문장에서 정수 10이 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안에 얘는 이제 인자를 줬을 뿐이지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기본 타입이라서 헷갈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리스트 기억나시죠? 그러면 B를 출력했을 때
b는 이 범위의 숫자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연결되는 거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키랑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C를 출력했을 때 딕셔너리 객체가 출력되죠. 리스트 객체가 출력됐고 객체를 만든 겁니다. 리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리스트 객체를 만든 거고 딕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딕셔너리 객체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트랑 리스트랑 딕트 요거는 어딘가에 클래스 인트 뭐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딕트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클래스가.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 객체랑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니까 설계도 클래스가 어디엔가에 있는 거고 이 펄슨 클래스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이제는 되죠? 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 기능에 좀 빗대보자면 이겁니다. 이거. 자, 헬로는 펄슨의 메서드죠. 어펜드는 리스트의 메서드죠.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어펜드도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래스 내부에 있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헬로라는 메서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 내부에 있던 거니까 사용자가 정의한 거고 사용자 정의 객체나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나 똑같이 객체예요. 그리고 객체라는 건 이거 보고 만들 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틀이 클래스인 거고 그래서 클래스가 일종의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객체 생성 후 사용자 정의 객체 생성 후 변수에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연결한 객체 원격으로 변수에서 메서드 실행시킨 거 B라는 리스트 객체랑 연결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건 리스트 객체 리모컨이죠.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어펜드 기능을 실행시킨 것처럼 여기도 이 펄슨 객체랑 연결된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갖고 있던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랑 사용자가 정의한 객체라는 점 빼면은 다 똑같다는 거죠.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뭐 이것도 타입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 먼저, 여기는 이제 int list 딕셔너리라고 나오고, 클래스 dict라고 나와 있죠. 얘는 클래스 person이라고 나오죠. 이 앞에는 무시하고, 얘를 보고 만든 객체 타입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계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객체를 다시 한번 객체가 객체를 지칭할 때는 객체죠. 근데 이제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 지어서 지칭한다. 이거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얘는 좀 쉽게 생각해보자면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 객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또는 아니면 이 객체랑 연결된 변수, 좀 책마다 설명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객체랑 연결된 변수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리키는 거는 객체라는 거죠. 뭐 이해됐으면은 뭐 좋은데, 이해를 못해서도 뭐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니까 크게 지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A도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리고 얘는 20으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와 B는 객체다라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뭔가 좀 설명이 많이 빠졌죠. 객체와 연결됐으니까 객체다라고 보면 되고, A와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객체이자 인스턴스다라고 봐도 되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초반에 이거에 굳이 이걸 이해하려고 깊이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에 매몰되면 다른 객체나 클래스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자, 그럼 클래스는 만들었는데 이 안을 아직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땐 패스 이걸로 채워넣고 나중에 채울 때 이 패스 지우고 쓰면 됩니다. 추가하려는 내용. 그러면 나는 근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얘는 헬로를 출력하는 거고, 하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할 때 얘는 프린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변수랑 하나 연결해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화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헬로라고 출력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한테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렀는데 그 버튼이 하이예요. 그러면 존재하는 메서드를 찾아봤는데 이거 어때요? 이 앞에 셀프점은 모르니까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이 클래스 바깥에다 꺼내놓고 보면은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꼴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내부에 있으니까 다른 메서드 헬로를 실행시킨 꼴이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변수가 있고요. 펄슨 객체가 있다고 할 때 이 객체가 리모컨을 변수한테 복사해 주고 그러면 얘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연결된 상태가 된다고 했고 이때 이 펄슨 객체 내부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죠. 헬로랑 하이. 그리고 여기는 하이. 이렇게 메서드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셀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셀프는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기서 셀프라고 부를 만한 거는 객체 내부에서 뭔가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 모양이죠? 이 셀프는 얘예요, 얘. 객체 내부의 리모컨. 얘가 셀프입니다. 얘는 셀프가 아니에요. 얘는 복사본이고 복사본이랑 셀프는 다릅니다. 객체를 하나 생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외부의 객체 생성 시 동시에 생성되는 리모컨. 객체 내부의 리모컨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이 되죠? 어떤 과정이냐? 내가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든 것까지 있어요. 이 줄까지가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한테 리모컨을 눌러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렀는데 누른 버튼이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인데 이 안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이 셀프 얘를 눌러가지고 얘를 눌렀는데 객체 내부에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버튼이 헬로인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이라는 메소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객체 내부의 리모컨 셀프를 거쳐가지고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음, 자바에서는 this라고 하죠. 이 객체 내부의 리모컨을 th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셀프 여기다 둘게요. 객체 내부의 리모컨으로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메서드밖에 없으니까 메서드에 접근하는 것만 했는데 객체 내부의 속성, 변수에 접근할 때도 셀프점을 이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타이핑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해 보세요. 잘 열리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잘 열리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